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협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선 공급 대폭 확대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국제선 공급을 대폭 확대를 했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을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대한항공이 이렇게 하계 시즌 동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수익성이 높은 대한항공한테 효자 역할을 하는 미주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좀 빠지면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대한항공이 이렇게 국제선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달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을 맞이를 해서 국제선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계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요, IATH 국제항공운수협회 규정에 따라서 오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적용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한항공의 24년 하계 시즌 국제선 여객 공급은 유효 좌석 킬로미터 기준 코로나19 이전의 96%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은 지속해서 여객 노선 공급을 늘려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횡복하면서 완전한 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 스케줄 시작에 맞춰서 동남아, 중국, 유럽 4개 도시를 재운항을 합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 부산 방콕 노선을 매일 운항을 하고요.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약 4년 만에 운항 재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운항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익성의 정 측면에서 저희가 매출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의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운항 기종 같은 경우는 총 170석을 장착한 보잉 737-902어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항을 좀 증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부터 주 4회 인천 그리고 정저우 노선의 운항을 또 재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3일부터는 인천 그리고 장자재 노선도 주 3회로 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리고 중국 간의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다양한 노선의 추가 운항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고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중국인 여행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중국의 여행객이 증감에 따라서 대한항공도 이렇게 증편을 한 것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4월 2일부터는 주 3회 인천 그리고 취리히에 노선 운항을 또 재개합니다. 이 하계 시즌 선호도가 높은 인기 목적지인 취리히에 이 운항을 재개를 하면 이렇게 고객 수요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취리 같은 경우에 인기도가 높고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여행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객 수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도 견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함께 지켜봐다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해서 노선의 운항 편수를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이러한 노선뿐만 아니라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인천 부다페스트 노선을 주 3회에서 4회로 좀 늘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노선 자체가 바로 고단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단가에 더해서 수요가 매우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주 노선을 증편을 한다는 것은 대한항공의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댈러스 노선을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이렇게 증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있죠. 제가 작년 실적을 설명을 드릴 때 효자 노선 하는 게 미주 노선 그리고 높은 이런 단가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 노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동남아 실적 호조, 특히 단독 운수권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 운항 횟수를 9회에서 11회로 증가로 이 여객 수요를 좀 따라잡으려고 증편을 한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동남아 인기 이런 관광 노선인
이 노선은 지난해 하계 시즌을 대비해서 운항 횟수를 늘렸는데요. 인천 방콕 노선은 매일 3회에서 4회로, 그리고 인천 마닐라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매일 2회에서 3회로 이렇게 증편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절적 요인 그리고 고객 수요 변화를 따라서 이렇게 운항 횟수를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운항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발리 노선입니다. 이 발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대한항공이 단독 운수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좀 협정을 맺으면서 이런 이 지방 공항발과 합쳐서 지방 공항 그리고 이런 발리 노선이 좀 증편이 되려는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항공회담을 열고 지방 공항에서 발리 그리고 자카르타의 노선을 좀 큰 폭으로 늘렸는데, 주 7회에서 28회로 이렇게 좀 신설을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세안 10개국 중에 이 항공 자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선 운항이 그동안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국 간 대부분의 운수권이 인천공항에 배정이 되면서 국적사인 바로 대한항공과 그리고 외항사 가루다 항공이 독점 운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방 공항발로 좀 증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런 발리 노선에 대해서 이런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유익 있게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경쟁이 강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단가는 떨어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제가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온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지켜봐 나가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 여기 지켜봐 나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대한항공의 운항 횟수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증대가 기대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지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급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저 PBR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이 엔비디아 영향으로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대한항공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동안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던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이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최근에 큰 폭으로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근대에서 전에 지지를 해줬던 라인 21,640원대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분이 19,200원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앞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항 횟수를 증편을 하기도 하고 신사업을 모색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이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단기적 고점 부근인 24,000원대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대한항공의 운항 횟수 증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